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바이포트 지갑, 위치월드, 체인러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페이지 5, 바프 읽어주는 남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그리고 다우존스, S&P 500 지수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코로나를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좀 예견이 되어 있던 장세잖아요. 계속 올라가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제동을 걸어주는 거. 물론 이 제동을 걸어준다라는 것이 어느 지점, 어느 점까지 이게 하락을 할지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 공포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다시 반등을 이루지 못하고 힘없이 떨어지고 경제는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이게 만약에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 영상을 만들기 전까지는 머릿속에서 정리도 안 되고 그래서 좀 힘들고 애매했는데, 지금은 좀 정신이 좀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정신이 맑은 상태인데,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어차피 이 시장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현금화를 못 하시는 거죠.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돈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남아 계신 것도 있는데,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결국에 버텨낼 수밖에 없고, 그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건데, 글쎄요, 이게 시즌 종료까지는 제가 시즌 종료다, 버티세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처음에 이걸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지 모르는 그런 장세이다 보니까 그 공포감이 더 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는 지금 좀 공포를 좀 살짝 즐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미동을 안 하고 있고, 이 움직임을 보여주기에는 이미 늦었고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제가 차트를 보거나 선물 시장을 들어가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안 되기 때문에, 저 같은 홀더라면은 저는 그냥 일단 이 시장을 계속 떠나지 않고 현물은 그대로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시즌 종료가 되든 간 계속해서 이렇게 미적지근한 횡보를 하던 간에 3분기 멀티체인 덱스까지는 꾸준하게 그냥 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말이 좀 번복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은 메인넷도 아직 안 나온 시점에서 뭔가 좀 시장을 계속 이렇게 좀 공포의 도가니인 이 시장을 그냥 바라보는 게 담담해요. 어차피 비트가 가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알트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공부를 더 해볼까 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리서치를 더 해보고 스스로 또 자문해보고 물어보고 다른 분들하고 또 그 내용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더 알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일단 모바일 지갑으로 먼저 시작을 할 건데, 마켓플레이스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 NFT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서머너 게임에 지금 존재하지가 않죠. 사실 이런 기능들을 모두 활용을 하려면은 모바일 지갑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5월 1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중순을 찍고 있는데 한 달 반만 더 가잖아요. 그러면 2분기도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오신 거예요, 사실. 1분기에는 그 맛을 되게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코펀드 같은 경우엔 700억 원의 규모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700억 원의 규모가 실현이 됐는지 그런 게 지금 아직 없잖아요. 위치월드도 지금 대기 중이고, 델타파이도 그렇고, 그리고 서머너도 아직 제대로 뭔가 보여주지 못했고,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다려야 될 그런 재료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바일 지갑이랑 같이 써야 이제 제대로 된 그런 기능들이 더 붙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편리성도 더 극대화되는데, 이 모바일 지갑이 안 나오니까 제대로 된 기능을 한 번에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NFT 발행도 일단은 저 모바일 지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서머너 하시는 분들은 바이프로스트 홀더 분들이시고, 그분들은 다 바이포트를 쓸 텐데, 이게 데스크탑이나 이제 노트북에만 이제 되다 보니까 모바일 버전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제한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일단은 바이포트 모바일 지갑이 나오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제 생각에도 이 모바일 지갑이랑 마켓플레이스 이 둘 중 하나가
가장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좀 바라고 있습니다. 모바일 지갑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나중에 이제 지갑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모바일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양한 그 원클릭 요소들이 많이 박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재단의 센스가 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서머너 이번에 좀 보니까 성적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보니까 한 20명 정도 그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기서 이제 시장을 떠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머너를 떠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골드 비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죠. 그럼 돈 벌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현질을 더 하기가 좀 어려워요. 개인 사정상. SUT가 점점 이제 가치가 떨어져요. 그 바이프로스트랑 연동되는 그 풀에서. 그래서 이럴 바에는 내가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지금 모은 거라도 바꾸신 다음에 떠나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르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SUT를 더 이상 채굴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골드 비율은 격차가 나고 그 안에서는 강화도 해야 되고 가차도 가져야 되고 뽑기부터 시작해서 막 그 잠재 능력도 개발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골드가 쓰이려면은 결국에 SUT를 끌어와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SUT를 갖고 있고 지금 바이프로스트로 그 전환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챕터 8도 나올 거라고 그렇게 희망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더 많은 강화 욕구와 그리고 NFT의 수요가 뒤따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SUT를 계속 홀딩을 할 것이고 서머너는 지속적으로 플레이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변함없는 플랜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수익을 보겠다라는 관점으로 계속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덱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과금을 했는데 아직 보여준 게 없는데도 벌써 떠나는 것은 내가 과금을 얼마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 기준에서는 과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골드 채굴하는 데는 아직까지 그렇게 막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챕터 8이 나오고 나중에 또 이야기하면서 그때 또 의견을 한번 선회하든가 좀 종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애니스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지금 이제 멀티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게 6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바이낸스 랩스가 주도하에 세콰이어하고 그다음에 3에어로 캐피털 여기 잘 아시죠? 그리고 서클 벤처스, 트론 재단 등이 VC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리즈 A인지 B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700억 원의 규모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이때쯤에 체인러너 Q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체인러너 Q하고 애니스왑하고 이제 MOU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이파이하고 애니스왑이 여기에서 기술이 어떻게 구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브릿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저는 되게 획기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프로스트는 이전부터 언급해왔던 게 뭐냐면 브릿지하고 같이 가는 그런 길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브릿지 끝 바이프로스트의 그 새로운 테크가 시작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브릿지는 브릿지 나름대로의 그런 확장성이 있을 것이고 이 스마트 컨트랙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프로스트 기술은 거기에 맞는 또 그 덱을 위한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되게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작년에 체인러너 Q가 나왔을 때가 벌써 지금 거의 한 6개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년이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클레이튼도 없었고 아직 기술이 처음이라서 쓰는 이용자도 많이 없었고요. 더군다나 모바일 지갑도 없었어요. 메타마스크로 했어야 됐는데 체인러너 자체가 기능이 뒤떨어지죠. 사실 왜 비트코인도 없기 때문에 요번에 2분기에 메인넷까지 나오는 거는 일단은 이후로 치고 모바일 바이포트가 나오고요. 체인러너도 이제 체인러너 M이 나오잖아요. 모바일 버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체인러너 M도 다양한 기술들이 더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애니스왑하고
어떻게 기술을 연동해가지고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애니수압도 바이프로스트의 기술 코어를 10분 발휘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짬뽕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입소문도 많이 타게 될 텐데, 이거 한번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인러너 QM이 애니수압하고 어떤 식으로 맞물릴지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5월 10일이에요. 이거 영상 만드는 날짜가 5월 중순 찍은 건데 저희 절반 왔어요. 벌써 여기 2분기도.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좀 많이 됐습니다. 5월달 마무리가 된다고 치면은 거진 한 달이 남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에게 이제 막 카운트다운 하겠죠. 예, 물론 이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홀더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이 기술을 기다릴 거 아니에요. 특히 메인넷도 기다리실 거고, 2분기에는 알짜배기 같은 기술들이 많은 것 같아요. 1분기에는 에코펀드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메인넷이 나와야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그냥 뭐 BTC 나온다, 에어드롭 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했다, 그리고 뭐 에코펀드인데 이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뭐가 없었잖아요. 그쵸? 근데 2분기에는 아무래도 좀 다르긴 하죠. 진짜 배기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애용을 하신다면은 쉽게 쓸 수 있도록 모바일 버전이 다 나오고, 메인넷도 나오고, 다른 것들의 실체가 밝혀지고, 스냅샷에 대한 에어드랍 유무도 곧 이제 밝혀질 거고요.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수수께끼들이 많이 풀리는 그런 분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월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 이거 이벤트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 자기 메타버스 룸에 대한 잘 꾸미신 분들에게 뭐 에어드랍을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밖에도 나와보고 룸 안에도 들어가 봤는데, 이미 샌드박스랑 지금 솔라나도 그렇고 많은 프로젝트에서 메타버스를 하고 있는데, 위치월드가 여기에서 어깨를 견주거나 좀 특출난 부분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내에선 국내에 만한 그런 뭐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뭐 모터쇼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콘서트, 그리고 뭐 갬블링,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위치월드가 이벤트를 해가지고 뭐 기사화 낸다든지 여론몰이를 한다면은 충분히 뭐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메타버스라는 게 그래요. 각자만의 세상이 있는 거고, 일단은 각 플랫폼마다 이런 메타버스가 있어야지만 또 거기에서 또 저희가 또 모임을 갖는다든지 결국에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분할이 된다고 해서 뭐 파이가 분할은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한 가지만 독식하는 그런 메타월드는 아직 좀 시기상조다 보니까 주목할 만한 그런 프로젝트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커뮤니티도 단단하고 투자도 잘 받아놓은 회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베일에 쌓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기껏 해봐야 뭐 바깥에 다녀봤는데 제대로 되는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더라고요. 그냥 눈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거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아주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제가 뭐 토큰까지 구매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메타버스 한번 또 기대를 해볼 것 같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계속 존속 가능하다면 그 프로젝트는 언젠간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언제냐가 항상 문제인 거죠. 바이프로스트를 작년하고 재작년 말쯤에 투자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저점이 한 24원? 그 정도였는데 그때는 크게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로드맵 이행률이 좋고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은 아마 그때부터 장기 투자를 시작했겠죠. 크게 들어가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포지션을 택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8월에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전에는 뭐 데프콘에서 리브라도 붙이고 클레이튼도 붙이는 그런 시연을 했었다 하면, 작년 8월에는 바이낸스에 이어서 비트코인을 붙이는 그 기술을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가격이라든지 인지도 면에서 정말 월등하게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거 이전에는 비트코인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안 했었어요. 사실 붙이면 붙이는 대로 많이 올라가겠지, 만약에 좀 연기가 되거나 약간 미숙한 절반의 성공만 이룬다면 전 그걸로 그냥 만족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브릿지의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미숙한 그런 생각에 아직까지 보여준 것들이 많지 않다는 전제 하에 아주 조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물량을 늘려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장기 투자자분들은 별로 아마 걱정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기술적인 면에서 그리고 로드맵 이행률은 매우 좋고 앞으로도 지켜볼 게 더 많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모든 믿음들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럴 때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면 사실 코인 시장에서 투자를 할 만한 코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프로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가격은 내려가고 자기 돈은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까지고 있고, 그럴 때 저는 이런 마일스톤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서 내가 이것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인가를 한번 따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바이프로스트는 그 구실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원동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코인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코인도 다른 코인만의 펀디멘탈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강력한 VC. 이쪽은 메타버스 쪽인데 너무나도 총만 받는 그런 팀원들이 있다. 캐칭 능력이 강하다. 기술력이 받쳐준다. 이쪽은 코딩이 좋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서 이것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장세는 불안할지언정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팀이 갖고 있는 성공 여부를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갖고 있는 해안이 있으시다면 장기 투자하는 데는 전혀 이제 저는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이제 바이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상장이나 또 기타 다른 거래소 그리고 메인넷, 멀티체인 덱스까지 바이프로스트를 쓰게 되는 유스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거거든요. 이건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그렇게 메인넷에 잘 올려져 가지고 바이프로스트의 생태계를 시작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굉장히 기초가 주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하는데 그렇게 큰 고민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공포장에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떨쳐내느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음 소식이 들리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또 이야기를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코인베이스 상장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이야기도 꺼낼 게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들 좀 힘내시고 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